아마 은퇴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이 질문을 해보았을 겁니다. 내가 은퇴를 하고 나면 과연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이 물음은 단순히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질, 가족의 행복, 그리고 무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얽혀있는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대부분 은퇴를 저축이 많으면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자녀가 다 컸고 집도 다 갚았으니 은퇴 후에 특별히 더 필요한 것 없이 그냥 편하게 살면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 내가 필요한 금액은 고정된 숫자로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더 복잡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가려 합니다. 여러분이 은퇴 후 어떤 삶을 꿈꾸는지에 따라 필요한 금액은 달라지기 마련이니까요. 함께 가볼까요? 1. 어씨의 이야기.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해야 했던 이유. 어씨는 50대 후반, 은퇴를 2년 남겨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30년을 넘게 일하며 은퇴 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평소 즐기던 취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가 은퇴 후에 얼마나 필요한 금액을 계산했는지 물어보니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집도 팔고 자녀들은 다 독립했고 월급 받던 돈으로 생활하던 게 전부였으니까 이제 큰 돈이 필요하지 않겠지? 하지만 은퇴 후 1년이 지난 후 그는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건강 관련 지출이었죠. 아프진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병원비, 운동비, 건강식품 비용, 그리고 급격히 오르는 보험료까지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어씨처럼 은퇴 후에 지금보다 덜 쓸 것이라는 생각은 큰 오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나 건강관리비는 예기치 않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가 은퇴 시점에 준비한 금액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던 것입니다. 2. B씨의 이야기. 아이들이 계속 필요한 도움. B씨는 이미 은퇴한 6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그는 20대 자녀 둘을 키우며 은퇴 후에는 편하게 골프나 치며 지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일자리를 잡고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부모님 이제 괜찮으시죠? 하고 자주 전화했으나 몇 달이 지나자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B씨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녀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은퇴 후에 자녀들이 계속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내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다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에게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은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비용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자녀의 결혼이나 자녀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C씨의 이야기. 취미와 여가를 위한 비용 증가. C씨는 은퇴 후에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며 은퇴 자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골프, 여행, 독서, 미술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할 계획이었죠. 그동안 바쁜 직장 생활에 묻혀 있던 취미 생활을 이제는 마음껏 즐기겠다고 생각하며 은퇴 후에는 여가 시간을 즐기는데 필요한 돈만 있으면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1년이 지난 지금 C씨는 예상보다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주 가던 골프장, 여행지, 심지어 동호회 활동까지 모두 비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죠. 처음에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미뤄왔던 활동을 이제 시작하니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든 것입니다. 은퇴 후에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활동들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비용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가 시간에 몰두할수록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취미 활동을 어떻게 구성할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필요한 금액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렇게 어씨 BCCC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 은퇴 후 필요한 금액은 단순히 오늘 내가 얼마나 벌고 내 월급에서 얼마를 저축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을 고려해야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은퇴 후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소득을 대체할 자금입니다. 보통 은퇴 후에는 월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그런 역할을 하겠죠. 이 외에도 예상되는 지출 항목들을 미리 계획하고 그에 맞는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관리비나 여가 비용, 그리고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 자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계산할 때 최소한 30년 정도의 삶을 계획하고 그 기간 동안 매달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추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 은퇴 후 얼마가 필요할까? 라는 질문은 단순히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하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퇴 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꿈과 계획은 중요하지만 그만큼 현실적인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은퇴 계획을 세우기 전에 꼭 현실적인 사례들을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준비된 금액이 실제로 필요한 만큼 충분한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그때 비로소 은퇴 후 삶이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은퇴 후에 필요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것과 그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팁과 실제 사례, 수치 등을 통해 여러분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은퇴 준비는 단지 돈을 모으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은퇴 후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과 팁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월간 지출 추정하기. 은퇴 후 지출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라.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대신 지출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의 지출은 개인의 생활 방식, 건강 상태, 그리고 취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퇴 후의 예상 지출을 구체적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씨는 은퇴 후 여행을 자주 가겠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여행비를 연간 1,000만 원 정도로 예상했죠. 그런데 여행 외에도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생활비, 통신비, 건강보험료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0만 원의 생활비가 든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2,400만 원의 기본 지출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여행비 1,000만 원을 더하면 연간 3,400만 원이 필요한 셈이죠. 이렇게 자신의 은퇴 후 지출 항목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은퇴 후 필요한 금액을 계산할 때 최소한 70%, 80%의 기존 월급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은퇴 후에도 대부분의 생활비가 기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고려하기. 은퇴 후 가장 큰 비용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건강 관련 지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약값이나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든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를 할 때 반드시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지출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C씨는 은퇴 전에는 큰 병이 없었고 건강도 좋은 편이었지만 60대 후반이 되면서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병원에 자주 가게 되면서 매달 의료비가 20만 원 이상 나오게 되었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했지만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은퇴 전에는 추가적인 건강보험이나 개인 건강관리 비용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65세 이상의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의 연간 의료비는 약 1,2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이는 매년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은퇴를 준비할 때는 단기적인 생활비 외에도 장기적인 건강관리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연금의 중요성, 다양한 연금 상품을 활용하라. 연금을 준비하는 것은 은퇴 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의존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IRP 개인 퇴직연금 계좌 등의 연금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B씨는 50대 후반에 은퇴를 준비하며 연금을 적극적으로 가입했습니다.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추가로 가입했죠.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연금은 각종 보험사나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B씨는 퇴직금 2억 원을 투자해 연 3%의 수익률을 예상하고 이를 매달 50만 원씩 연금으로 받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연금을 활용하면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죠. 수치적으로 보자면 연금 상품을 통해 매달 50만 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연간 600만 원의 소득이 생깁니다. 이는 은퇴 후 30년간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지출에 대응하기에 유용합니다. 4.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 자금 마련하기. 예기치 못한 지출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제적 문제,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비상 자금을 최소한 36개월치 생활비로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D씨는 은퇴 후 예상보다 큰 사고가 생겨 갑자기 큰 병원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은퇴 전에 미리 1,000만 원 정도를 비상 자금으로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자금은 그가 매달 사용하는 생활비와는 별개로 긴급 상황에서만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 자금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은퇴 후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은퇴 전에는 매달 일정 금액을 비상 자금으로 따로 저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불확실성을 줄이는 투자 방법.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원 찾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은퇴 자금을 준비할 때 단순히 저축만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적절한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고위험 투자보다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씨는 은퇴 후에도 소액 투자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주식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배당주나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은퇴 후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 후 생활의 질을 보장하려면 예상되는 지출 항목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연금과 건강관리비, 비상자금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투자와 같은 추가적인 수익원을 통해 자산을 늘려가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죠. 은퇴 준비는 미리 시작할수록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준비해 나가세요.